네, 일곱 번째 이야기.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주제는 여섯 번째 주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주제죠. 자, 보세요. 여섯 번째 주제 때는 잘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 잘하는 것처럼, 그죠? 잘했는데 결과가 있었던 상황, 그런데 현재에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이 일곱 번째 주제는 잘했었는데가 아니잖아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잖아. 가능성이 보이는데 왜 현재도 가능성만 보이지 공부는 못할까? 이 얘기잖아요. 이거 다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여섯 번째 이야기 때는 잘했었던 아이, 그때 그 상태에서 지금 왜 못할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때 여섯 번째 이야기 때 풀어드렸지만, 이 일곱 번째 이야기에서의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허상일 수도 있어요. 허구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찐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 대부분 표현력이 좋아요. 자, 이 아가들도 여섯 번째 이야기 때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좋았던 아이들이었잖아. 자, 그렇다면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글로 표현력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자신감이 보여지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신감이 높은 아이들은 왜 자신감이 높을까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특히나 이 잡스형 아가들과 현대형 아가들은 자신감이 넘쳐날 거예요. 왜? 이 우리 현대형 아가들은 긍정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잡스형 아가들은 이건 태생적인 문제예요. 우리 잡스형 아가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자신감 넘쳐나는 그 모습, 이게 있어요. 자, 이 근자감이 진짜 찐 자신감으로 변환이 되려면 수치적인 증명이 돼야 되죠. 증명. 이 증명의 과정이 거쳐나야 이 근자감이 찐 자신감으로 변환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아가들이 근거 없어 보이지만 자신감의 표현을 얼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뿐인 거죠. 그때 자신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결국에는 테스트밖에 없어요. 테스트. 자, 여러분들, 근거 없어 보이지만 자신감 있어 보이는 아이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보이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지만, 우선순위가 아마 밸런스가 깨질 수 있을 수도 있고,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치적인 증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해내고 있는 힘이 좀 약한 거예요. 자기 주도력이 좀 약한 거죠. 그렇다면 이 자기 주도력을 어떻게 증명을 해줘야 되냐?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테스트밖에 없어요. 내 실력이 진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 테스트를 확인하면서 자기 위치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 없어 보이는 듯한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강력한 학원을 보내셔야 돼요. 강력한 학원. 그래서 개념 정리도 중요하고 테스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놈의 자신감, 근자감, 이것을 한번 꺾어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꺾어놓는다가 자신감을 확 하고 죽여버린다가 아니에요. 네,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 과정 꼭 거쳤으면 좋겠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한번 접촉을 해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 이거 자신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하는 그 과정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극은 이 아가들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환경이고 상태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이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세상의 모든 유형의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인 건 확실해요. 예를 들자면 이 노벨형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어 보일 때는 팩트의 총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의 총량이죠. 이 지식의 총량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딱 가득 찼다라는 이 느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때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들의 표현이
당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진짜 찐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가능성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실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유비형 아가들이 만약에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입이 무거웠던 아이들이 드디어 입을 오픈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우리 유비한 아가들이 먼저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표현력이 글로 표현하는 능력은 분명히 있다니까. 그런데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당당하거나 자신감에 묻어나 있지는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비한 아가들이 드디어 입을 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거 가능성이에요. 확실한 가능성. 네. 우리 현대형 아가들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 그 가능성이 실력으로 변환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얘네들은 성적이 안 좋아도 긍정적인 해석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번 시험 어려웠다고.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못 풀었어. 아, 쟤도 못 풀었어. 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부분의 이런 표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현대형 아가들이에요. 네. 근데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가들 그 가능성이 실력으로 변환되는 그 지점.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실력이에요. 수치 증명된 실력, 이 과정은 한 번은 꼭 겪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산을 오를 수 있대요. 오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가능성이죠.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표현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의 강도를 썼더니 이 정도의 수적 증명이 됐네. 아,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끔 가다가 이 정도의 강도를 안 썼는데 이 정도의 수적 증명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이냐? 난이도의 문제예요. 학교 난이도, 시험의 난이도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은 결코 쉬우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아이들을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 쉬우면 뭐 내신에 뭐 반영이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표현들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낀답니다. 그래서 일반 중, 일반 고에서 학교 시험이 얼토당토하게 쉽게 나오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학교 측에 정중히 제안해 주시고 요구하시고 요청하셔야 되고 때로는 심하게 압박도 좀 하셔야 돼요. 그거 위험한 현상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변별을 하는 시대지, 변별을 토대로 해서 차별을 하는 시대지, 쉽게 내서 아이들의 어떠한 무기력함, 아이들의 어떠한 기준의 어떠한 흐릿함, 이것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학교 교육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는 철저하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센 학교들을 보면은 시험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을 실력으로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에는 우리는 독해, 어휘, 표현, 독서, 독해, 어휘, 표현 이 네 가지 기능이 이 네 가지의 섹션이 기본 기초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영역이랍니다. 이 기초 역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능성만 보이지 수적인 증명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초 역량이 갖춰진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반복이라고 하는 행위는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 행위 그리고 그 과정, 그래서 스케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스케줄이 있어 보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예습하러 다니는 건지 복습하러 다니는 건지 그 개념도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고 컨셉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원 스케줄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학원이 지금 다니는 학원이 예습을 위한 학원인지 복습을 위한 학원인지 아니면 파이널 실력을 문제풀이 블랙라벨 수준으로 예를 들자면 문제풀이의 강도를 높이러 가는 공간인지 그 컨셉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만 남는 시간들에 대해서 예습형 시간이냐 복습형 시간이냐 이 스케줄 관리가 밸런스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케줄 잡는 거
계획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이런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그분들에게 꼭 협조,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 아, 주변에 진짜 없어요 라고 한다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 굿잡 심 선생한테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 정도 시간, 그 정도 비용 드릴 만한 가치 분명히 있습니다. 스케줄 잡으려고 저한테 또 요청만 하지 마세요. 우리 아가들의 진로 먼저 확인해야죠. 동기부여 정립이 되어 있는지 잡혀 있는지, 동기부여가 없는데 어떻게 스케줄 잡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순서지 않습니까? 항상 그 순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